지금 선대 그러니까 들으면서 여기서 연속이면 여기서 연속. 자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궁금한 게 다들 요즘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뭐 있어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얘기해볼게요. 해석학은 물어봤고 위상수학 설마 들으시는 분 지금?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아 진짜 어려울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 위상수학 원은 해가지고. 멋있다. 저도 내년에 지금 내년에 나 있어. 걱정 마. 나 내열 게치스트 그래서 해도 되고. 수어에서 너 안돼 나랑 맞아요. 그 이대는 함수랑 같은 거죠 뭐. 근데 지금 3학년이신 건가요? 미사는 2학년. 2학년 넘어. 진짜 힘든 학기지. 현대대수도 설마 지금 2분기학 지금 안 왔죠? 해요? 자 여러분 자 복수, 현대, 미기, 미상. 자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위키디피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어려운 수학 3대 과목이 미친개의 미기랑 위상이랑 현대래요. 괜찮으세요 진짜? 미사이 제일 어려워. 위상이 제일 어려워요. 어떡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한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책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상만 살짝 나옵니다. 잠깐 우진이 어디 갔어? 화장실? 다들 많이 힘들어요. 수업 늘어져요? 아니면 좀 쉴까요? 쉰다는 게 잡담 얘기 좀 할까요? 왜 눈치 봐? 죄송해요 부대표들이가 좀 정신이 빠져서 끄덕이고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몇 가지 썰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썰을 잘 뭉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풀까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강릉구매 제 과외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대학생이 됐겠죠. 제가 과외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2022년에 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대학교 가서 뭐 할래라고 하면 애들 막 미팅 얘기하고 소개팅 얘기하고 막 축제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과외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진짜 이게 이제 리얼. 시들이고 가보세요. 진짜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들 진짜 속물적인 줄 아는데 그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1월 달부터 바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학교증 나오고. 근데 바로 안 구해지는 거 알잖아요. 과외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지인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으로 되게 재밌는 사람이 또 초등학교 5학년. 자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쳐봤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자 오랜만에 기억나시나요? 전개도입니다. 와. 자 아무튼 정계도입니다. 이거 저으면 정렬매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이랑 여기 정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해 못하죠. 이게 어렵네.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잘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A4를 가져와서 잘라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라고 하는데 그게 싫대요. 힘들죠. 네. 참고로 이 친구가 약간 좀 지금은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많이 걱정했는데 진짜 걱정한 게 터졌어요. 뭘 걱정했냐면은 이 친구 제가 개념을 쭉 설명을 해요. 논리가는 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수의 덧셈이라 한다면 막 피자 그리면서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친구가 자꾸 수학을 문제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제 문제 푸는 거 보고 그냥 풀이를 외워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외우는 게 아니라 풀이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별로.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제 지인이랑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근해 공식을 유도를 못해요. 적용만 하는 거였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선행. 학원에 선행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배울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근데 한문이 올라가면 잘할 거는. 아니 근데 왜냐면은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왜 x는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마이너스 뺐어요. 그걸 못하고 그냥 이항으로만 외웠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 빼서 성립한다 이 성질을 그냥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학 공부하다 나중에 큰일 날 텐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 친구 중 한 명이 아무튼 뇌를 했었고 같이 동시에 2월에 3월이겠다 대충 2월인가 3월인가 아무튼 그렇게 3월부터 시작했을 텐데 3월로 적을게요 그냥 3월에는 이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과외를 했으면 이거 보여기요. 자 무슨 걸 했냐면은 확통을 가르쳤어요. 확통 예습.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이제 2월이겠다. 화통 예습인데 얘가 이제 고2거든요. 예비 고2거든요. 서초 치면 서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초가 이제 강남 다음으로 내치 다음으로 좀 시험 문제 많이 어려운 곳으로 유명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학교들아 시험 문제도 분석을 해봤더니만 되게 괴기라고 많이 나더라고요. 일본부터 항이 3개 2항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화통을 처음 배우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데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알려줘 개념 원리로 그 총 16시간 만에 끝내줬죠. 화통 가능해요. 지금 연습 문제 잘 풀어오면 가능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가르쳐주고 센으로 진행을 하다가 약간 제가 관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화통만 원했으면 괜찮았는데 화생을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화원생원 내신을. 왜 하필 저 조합일까? 저는 수능 제가 사실 학교에서 물 하는지 먼저 다 하긴 했어요. 그래도 다 뺐던 것 같긴 했는데 보급 물량도 듣긴 했는데 사실 저는 수능 때 물 원이랑 G2 선택한 사람이에요. 1년 전 거를 중요한 건 이거는 스킬이 좀 많이 암기하고 그래야 돼. 이때 시험 문제 분석하니까 그게 킬러 엄청 나와가지고 화학도 1단원부터 킬러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난처해가지고 학원 다니세요 얘기했다가 타협이 안 돼가지고 약간 그만두기도 했고 이때가 딱 코로나 시기거든요. 자 그냥 제가 코로나 안 걸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진짜 출연자가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네, 아무튼 되게 신기한 능력 가진 항체인데 제가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일부러 일주일간 과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가다 치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화통 16시간 가르친 걸로 그냥 충분하고 쌩 가르치다 그냥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게 이제 날짜 기억 안 나요. 그냥 1학년 때 제가 어떻게 과외를 했었냐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내신과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가르쳤거든요. 이 친구 대치예요. 여러분 그때 대치는 진짜 대치 망들이 진짜 들어봤어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치만트 특징이 있다는 돈은 많아요. 근데 애들 혼자가 어떻게든 올려달래요. 근데 애가 바보예요. 근데 어떡할까요? 근데 학원은 되게 빡센단 말이에요. 학원을 따라하기 위해서 과외를 붙여요. 실제로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많이 붙입니다.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붙여요. 학원 그 레벨 테스트 있다고 과외 붙이는 이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게 신기한 곳인데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학교에서 인기도 많더라고요. 중2 친구인데 얼굴 좀 생겼나 봐. 얼굴 좀 생기고 맨날 점심에 축구하는 친구예요. 인기 어떠겠어. 맨날 축구하고 와가지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특징이 뭐였냐면은 뭔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배치에서 살 정도면 좀 잘 사는 거거든요. 많이 잘 살거든요. 거기 그 생각보다 집이 비싸요.
그래서 잘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아버님 회장님이에요. 어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꾸 아기하는 게 저희 아버지 일을 안 해요. 출근 안 하세요. 아 회장이니까 출근 안 하겠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애야 너는 너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돈을 많이 벌고 싶죠.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돈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아니 사업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우리 집 망한 것 같다. 갑자기 우리 아버지 또 자전거 사오셨다. 이러다 우리 집 망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갑자기 저 어쩐데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 재산 안 물려줄 거래요. 물려주겠지. 이거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겠지. 근데 그러면서 애가 등록금 했으니까 공부할 많이 안 되겠죠.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한 6개월 넘게 한 8개월간 그렇게 잡아서 이제 내가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이면 애들 학원에서 거의 지금 미적분 나가. 미적분 나가기 때문에 애들 근데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되게 못 따라가 주눅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1 것까지 이제 해줬다가 내가 더 이상 이제 자꾸 저랑 놀려고 하고 힘들길래 그냥 학원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치를 했었고 배치와 이제 병행하면서 병행이 맞지? 병행했나? 병행하면서 또 뭔가를 했냐면은 제가 1학년 때예요. 제로생 나왔었어요. 아니 동갑이에요. 아니 뭐냐면은 중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 저는 갑자기 SOS 친하더라고. 제가 재수하게 됐는데 수학이 망했다. 동네에 살겠죠. 동네 친구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망했다. 제발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미 그 암으로 따지면 3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막 시켰다. 그런 해가지고 웃긴 게 기출 재수로 했는데 문과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대요. 까먹었어요. 근데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택해야 돼. 그래서 문과인데 합동 5등급이었거든요. 합동 5등급, 6등급이었나? 그 친구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어요. 미적분을 무조건 바꿔야 된대요. 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바꾸는 걸 도와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절대 합통이 미적을 바꾸는 건 안 좋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 가르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결과는 안 나오는데 미적분은 한 4등급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4개월 해가지고 이 정도 올리면 많이 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배우고. 이거에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이거 나온다는 것은 합통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문제는 이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했고 또 이제 기출 풀면서 비밀한 게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2023학년도 수능을 보게 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절대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합통 제발. 근데 이때는 그게 있었으니까 제 학교 제약이 그랬었고 몇 개 나왔냐? 하나, 둘, 셋. 또 더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학년이 됩니다. 2023학년. 이때는 제가 한 2월 달쯤에 과외를 구하게 됐는데요.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어요. 고3 친구거든요. 고3 친구가 맡아가지고 이제 미적분 내신이랑 기하 내신이랑 이제 플러스 수능을 이때 같이 다뤘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저 비대면도 했어요. 비대면도 수업을 이제 126차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왜 비대면이 했냐면 이게 국내 사는 친구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산이 너무 느려. 저런.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말고 나머지 좀 최대한 빨리 풀거나 여러 가지 고도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로 문제를 내는데 이 과제 8문제 내는데 8문제를 이제 8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는 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성이다. 4번짜리 8문제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8문제 동안 이게 수학만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물론 왜냐 수능이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친구가 생투를 했나? 와. 웃긴 게 생투는 2등급이라더라고. 잘했나 보다. 생투는 2등급인데 왜 수학은 고수인데? 수학은 거의 5등급 그런 거 있어가지고 머리가 진짜 괜찮은 친구였나 봐. 영어도 뭐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명 쪽으로 아마 간거 같은데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미적분을 이제 뒤지고 뽑고 시켜가지고 2024학년도 수능을 보게 시킨 친구였고 이때 제가 사실 이때부터 모든 수업 자체 교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미적분 가르칠 때 미적분 개념 문제 이미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때 만들어 놓은 그 특강 비율 관계 파일 다 있고 넓이 관계 파일 다 있고 그렇게 준비해 놓고 지금은 갑자기 해스카 가르치게 되면서 해스카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가 과외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한 과외가 되게 오래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들 왜 중증 환자들만 오는 건지 좀 중2 미적은 쉽지 않나? 중2 때부터 미적분 그거 기본이에요. 거기서 엄마들끼리 모임 나왔을 때 몇 바퀴 돌려야 되게 나와요. 나 볼 때도 미적 안 해. 나도.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은 거기 학교에서는 피문고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거의 주변에 다 수학의정서 미적분 딱 들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나는 지금 중학교 거 하고 있는 게 중학교 쌤 푸는 게 그 작가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저는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그 애들 어차피 다시 할 건데 어차피 모를 거.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슬프죠?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집풀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한과 하극한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많이 간과를 하세요. 간과를 했다가 이제 진짜 성적도 간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뭐냐면은 수요일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수요일들 때 만들어 놓은 집합을 이제 집합 S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게 될 것이냐면은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집합 S가 위로 6개예요. 위로 6개를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A0부터 이제 AN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집합 S에서 수렴 값입니다. 그 값이 유한이겠죠. 여기 6원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말고 하나 좀 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뺄 거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뺄 겁니다. 그러니까 A1을 빼가지고 이제 다음 이것을 만들어요. 이때 스프링 값 재면은 이제 그 유투라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질문을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누구한테 할까? 네, 세종 학생. 자, A1을 빼가지고 스프링 값을 써요. 그러면 U2 값이 나왔는데 그럼 U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거나 그쵸, 작거나 같죠. 저안 걸리네요. 왜요? A1이 슈프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뺐으니까 당연히 그거보다는 작거나 혹은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됩니다. 맞죠. 다들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집합이 크게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후보 스포리머 값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들어주는 그 후보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아지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이 짓을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걸 뭐라 부릅니까? 우리 방금 배웠죠? 단조가서 모노톤 디크리징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유한이죠. 미루 6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극한이 있다면 극한이 어디는 거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다. 아니다. 자, 아무튼 나 방금 말을 취소해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니 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상극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못 나오겠다. 스프링만 값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값이 있다면 극한을 이제 삼각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표기하기로 림수비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삼각한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하극한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긴게 진짜 이렇게 쓰시고 긴게 쓰신 분께서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림수를 쓸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가 위로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림수 값이 이제 발산한다 무한대다 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시다면 이제 리미프로도 정의를 할게요. 아래로 여기에 있대 이제 리미프만 값은 될 건데 A1부터 시작했을 때 값은 L1, A2부터 시작했을 때 값은 L2, A3부터 시작했을 때 값은 A3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점 더 커지겠죠. 정확히는 모노톤 인크리싱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극한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극한을 이제 하극한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것을 노테이션으로 이제 리미프 오브 A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가면은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괜찮나요? 이것을 왜 얘기했냐고 질문하신다면 이 미마크가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LN하고 U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A, N부터 시작해서 그 값들의 이기모멘트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UN이라 한다면은 AN부터 시작하는 그 이후 모든 확률에 대해서 스프리먼 값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극한을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리미프 임수 값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들에 대한 인피먼 값과 여기들에 대한 스프리먼 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N 값이 이제 인피먼과 스프리먼 값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스프리먼과 인피먼을 정의하기 위해서 맞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제가 쭉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L1, L2, LN까지 L을 이렇게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하고 그리고 U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모노톤 디크리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에 A는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피먼과 스프리먼 값이니까 항상 AN은 LN하고 UN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둘의 극한을 생각할 수 있죠. 이 극한이 리미프고 이 극한이 민수비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극한을 생각했을 때 샌드위치 그 정리에 의해서 이 둘이 같아지면은 그 같아진 그 알파로 AN도 꼭 수렴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A 연애가 수렴한다면은 이 극한들도 딱 이제 AN과 가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밑에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 닫혀 있죠. 뭐 이상할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고려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림수과 리미프 값이 알파로 같으면은 이제 극한값도 알파가 되고 반대로 성립한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이고 림수과 리미프의 정의를 이용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을 왜 굳이 하냐 하고 한다면 아까 스프리머 인피먼과 얘기한 건 동치예요. 동치랑 똑같은 논리예요. 왜냐면 리미트 값은 만약에 마이너스 n제곱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말할 거예요? 진동하자고 말하고 값을 못 말하죠. 하지만 민수과 리미프 값은 어느 AN이 오든지 간에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스프리먼 값과 인피먼 값으로 정의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은 항상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산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두 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각 다르기 때문에 발산하게 되는 거죠. 이만 이해가요 지금 말한 거?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손 있어요? 없어야 될 텐데. 예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A는 n분의 1로 잡아요. 그렇다면은 UN과 LN의 극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림수과 리미프를 정의를 하죠. 자, UN 같은 경우는 n분의 1, n 플러스 분의 n 플러스 2분의 1 여기에 스프리먼이고 LN은 인피먼입니다. 자, 이거 좀 더 작아지죠? 스프리먼 값 제가 할게요. 스프리먼 값 얼마예요 이거? 얘죠 그냥. 그러니까 n분의 1 나오고 인피먼 값은 얘들이 전체 0으로 쭉 가고 있는 그러니까 0이겠죠. 이거 바로 돼 이거는? 이것의 극한을 씌웠는데 얘를 0 가고 얘를 0 가네. 따라서 이 극한이 0이다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극한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un과 ln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1, 1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 스프리머 값 재면 항상 1 나올 거고 이 피버 값 재면 -1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르죠. 극한을 땡겨도 1과 -1 나올 텐데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AN이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발산하지만 림수과 리미터 값은 항상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증명할 때 양변에 리미트를 씌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리미트 값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데 리미트를 씌웠다는 것은 여러분 증명에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민수 값을 씌우면 됩니다. 민수 값은 항상 이제 얼마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양변에 민수 값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논리적으로 괜찮은 게 될 거겠죠. 그게 만약에 리미트가 값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민수 대신에 리미트로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저거 얘네 둘이 같으면 수렴한다는 건 알겠는데 네. 다르다 해서 항상 발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죠? 그냥 -1로 하고 중간에 한 개, 그러니까 저희 예시 같은 건 가능하긴 한데 중간에 AN은 0 같은 걸로 수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나온 거는 부등호반에서만 나왔던 거니까. 아. 그때 위에 문제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금 말씀하신 걸 배우 문제 생각한다면은 이 리미트 값이 이제 알파라 해가지고 이것도 알파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질문인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둘이가 다를 때 항상 발산하냐고 볼 수 있냐는 거긴 했는데.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하죠. 그 필요 충분이요. 네, 필요 충분입니다 이거. 그럼 몇 반향이 왜 성립하는지를 질문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건 무엇이냐면은 얘가 다르면은 얘도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이게 아니다라고 네. 발산할 수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배우로 취한다면은 내가 알파로 수렴한다 해가지고 이게 되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해가 안 된다는데 증명해야죠. 자. 자 일단은 케이스 첫 번째로 어차피 양방을 다 증명할게요 그냥. 자 만약에 알파가 무한대일 때는 당연히 자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리미트 값과 리미트 값은 얘의 극한인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이것의 극한이란 말이에요. 그 값이 무한대라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지금 ln에 대한 극한이 무한대인 것을 해가지고 그리고 무한대를 발산하는 정의를 활용할 수 있겠죠. 양수의 m을 고정시켜가지고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m을 뛰어넘는다 ln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쓴다면은 이것을 해가지고 그리고 뒤에 건 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뒤에 있는 것이 이게 없애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모노톤 인크리징이 작용하기 때문에 뒤에 거 삭제시켜도 이것만으로도 다 동치가 돼요. 동치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것은 이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동치면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B모 값이 이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ln 값은 항상 여기 있는 값들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하계의 정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은 다시 또 m보다 m이 이거보다 항상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 m보다 이제 계속 넘게 되니까 극한값이 그리고 무한대다라는 것은 자명히 알 수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는 이제 이 비용 말고 스프리머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괜찮겠죠. 왜냐면은 림수 값이 이제 리미프 값이 사실 림수 값보다 항상 작아 나거든요. 그래서 스프리머가 이 비용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림수이 무한대 되는 게 더 특이할까요? 리미프가 무한대가 되는 게 더 특이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무한대 되는 조건을 쓴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임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 특이한 조건으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 이제 케이스 3.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이제 이거는 이쪽 가는 건 직관적으로 와닿죠. 린수과 리미프가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반대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을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A의 극한이 알파라고 제가 지금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정의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을 찍어가지고 그 어느 특정 시점 이후로 이 모든 텀들이 다 이제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럼 모든 여기 있는 항들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오른쪽을 잠깐 여기 써보고 왼쪽을 여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값이 항상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스프링만 취해보세요. 스프링원 취하고는 이것을 스프링원 취하고기 때문에 UN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스프링원 취해봤자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이제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스프링원 취하면 등으로 포함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상계에 대한 정의에 비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명한 게 U 서브 캐피탈 N이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고 L 서브 캐피탈 N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LN과 UN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과 모노톤 디크리징이 증명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엡실론 근방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들도 다 이제 엡실론 금방 들어오고 여기도 엡실론 금방 들어오지만 여기 스프링 인피니머 때문에 닫힌 공간이 된 것밖에 차이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since epsilon is arbitrary 이거 하면 되겠죠? 왜냐 엡실론이 임의로 잡은 양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 극한이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각 이것들 다 알파로 똑같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됐으니까 반대로 얘가 아니면은 수렴이 아니라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게 극한값이 알파가 아닌 거잖아요. 극한값은 무조건 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극한값이 만약에 중간에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0이면 얘 둘 다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다르잖아요. 네, 이제 이해됐을까요?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방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오면 제가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증명을. 잘 이해됐을까요? 나 증명하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느낌인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직관의 키워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증명은 되게 또 띄어입니다. 자, 제가 이거 명칭 붙이는 거 되게 중요시 다루는데 여러분 증명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게 있을 겁니다. 다들 줄임말이 있죠? 이거만 쓰는 것도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래서 참고시를 판단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저는 참인 것만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띠오림은 우리가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띠오림은 정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료 과정이 되냐면은 띠오림으로 이제 이게 증명이 됨으로써 되게 엄청난 논의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이 정리가 증명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띠오리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띠오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띠오림 증명이 가장 어렵고 프로포션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여러분 정의를 잘 이해했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프로포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어렵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 수학자들 오일러한테는 당연히 모든 게 프로포션이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띠오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렘마는 보르 정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얘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보조 정리는 무엇이냐면 띠오림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보조 정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쓰이기 때문에 렘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거고 이것도 정리니까 중요하긴 한데 띠오림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과정을 이제 중간중간에 정리를 이제 보조해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거고 띠오림 증명됨으로써 이제 바로 이제 너무 자명하게 바로 데피니션 하면은 얘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나와버리는 게 프롤롤이에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이런 거 프로레이퍼를 증명 안 할 거예요. 왜냐? 이게 당연하지 막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연한가요? 그럼 당연해야 돼요. 다른 정리니까. 좀 안 당연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끔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다시 당연하시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띠오림이 나오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띠오림이에요. 이것도 완비성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완비에 대한 그 엄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되게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략했어요. 어차피 2학기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영어 잘하시는 분 해석해볼까요? 자 누가 잘해볼까? 자 새로 오신 선생님? 둥지 네 둥지 그 구간 정리. 둥지 공간 정리 아 좋습니다. 자 좀만 힌트를 드릴게요. 네스티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말해요. 구간이 계속해서 포함되는 관계를 말하니까 우리 네스티드라고 부르거든요. 미상수학에서 엄청 나올 겁니다. 네스티드는 왜냐 미상수학은 집합으로서 하기 때문에 네스티드 관계로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구간을 줄이는 거예요. 축약 동안 네, 그 구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그냥 네티드 프로퍼티 이렇게 네, 그것도 맞아요. 한글로 말하면? 축소 구간. 네, 잘 말하셨습니다. 네, 이거 축소가 정리예요. 그날 축소되는 정리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클로즈 인터벌이 된다는 거.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이렇게 이제 클로즈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점점점 I1, I2, I3 이렇게 쭉 갈 때 계속해서 포함되는 관계 있어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1이 이래요. I2, I3, I 쭉 좁아지게 되겠죠.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무한 교집합시켜도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문제냐? 무한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무한의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한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무한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구간을 쭉 날려봤을 때 결국 왼쪽에 있는 A1, A2, A3 이거 구간의 왼쪽 끝자락이잖아요. 이것들이 쭉쭉쭉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노톤? 인크리징이죠, 그렇죠? 이온 비트 비트는요? 모노톤? 디크리징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구간이 여기 있는 그냥 하나만 잡게요. 이 AN이 B1을 넘을 수 있어요? 아니죠. 바운디드 하네. 그렇죠. 위로 6이죠.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데 바운디드 하니까 얘 수렴해요. 그리고 얘 모노톤 디크리징 하는데 A1을 못 넘으니까 A1을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래로 옮겨가지고 또 이제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우리 무한대를 해결했어요. 수렴하면 이제 구간이 이제 있겠죠. 그걸 알파 베타라 하면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제 그 닫힌 구간이 되겠죠. 거기에 원소 무조건 하나 있겠죠. 알파랑 베타 같으면 그 원소 그냥 알파로 그냥 하나 고정시키면 될 거고. 따라서 원소가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는 증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어렵죠? 정리라고 했지만 증명이 되게 쉽네요. 근데 왜 띠오림이라고 붙인다면 그만큼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D차원에서도 가능해요. D차원 넓혀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쫙 줄이면 됩니다. 되게 재밌죠? 자, 그거를 제가 일부러 여기 여러분들 시간을 안 뺏기 위해서 빼놨는데 use induction 이해 때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인덕션을 인어법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왜 닫힌 공간이 아니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이 이따구로 됐어요. 그러면은 구간이 점점 축축축 가겠죠? 그러면 무한규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축축축축 공집합이죠. 아, 왜 공집합인가요?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실수 아무거나 가져와요. 그 실수를 가져왔을 때 그 몇 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걸 보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n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n이 in까지는 가능하거든. 근데 in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여기 안 들어가네. 그래서 교집합시키면 그게 안 들어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엄밀성을 원한다. 그걸 당연히 그냥 임의로 자유수 제대로 말했으니까 그러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집합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열려 있어요.
그럼 얘가 쭈르쭈르 가가지고 얘가 0까지 같이 가겠죠. 그만 교집합 배우자 공집합입니다. 자, 또 포함되는 중역 조견님. 네. 자, 매우 작은 수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0.001 그러니까 이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은 아무래도 i 1000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i 1001부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0.001은 여기 못 들어가네요. 뭘 부르시든 간에 저는 안 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시면 되는데요. 인수과 리입부 사이에서는 이제 그 분배가 아니라 이제 이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수열이 A과 B 사이 대소관계가 있다면 인수과 리입부는 취해서 대소관계가 유지된다는 거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합을 다시 또 마찬가지 정리 사용하기 위해서 UN, LN 이거 사용해가지고 집합들 간에 연산을 하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증명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메일 달라고 했죠. 그 메일 보내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주로 어디가 나오냐, 모든 책의 연습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려주는 건 얼마나 친절해요. 자, 자랑 좀 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되게 행복한 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차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실수만 한다 했어요. 복소수는 저리 꺼지라고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실수만 될 거예요. 되게 예쁘죠? 실수가 좋은 점 뭐였어요? 일단은 체가 됐고 완비가 됐다. 사실 순서는 매길 수 있어요. 그 수들의 대소관계가 있잖아요. 순서가 안 매긴다는 것은 대소 비교가 거의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이상한 녀석 있잖아요. 대소관계 안 되잖아요. 물론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냥 자, 뭐가 더 클까요? 에? 대소 비교 못하죠. 근데 복수에서 배우시는 분들 혹시 있다고 했죠? 많죠? 자, 물론 원점에서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거리를 재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인 그 수체계에서는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순서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는 맞는데 순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좋단 말이에요. 완비 순서체예요. 완비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 엄청난 그 좋은 조건들 만족시키는 걸 대충 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얘 같은 경우 이제 완비 순서체고 실제로 완비 순서체는 얘밖에 없어요. 그걸 증명을 제가 보고 싶다면 4강에 제가 2시간 정도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게 근데 당연히 동영사상 아이소모피즘을 이용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뭐 현대대 수학 때 나올 거예요. 참고로 현대대 수학을 이수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왜 하고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 현대대 수학을 12학점 이수해야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만 좀 들으세요 제발. 잠깐 얘기하자. 저희 지금 선대를 지금 선대도 듣고 있거든요. 썰 좀 풀어줄까? 자, 제가 해석개론을 원에 들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자, 회계와 원이라고 수리과학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교고요. 어떻게 할까? 수교고 이건 수리과학 부분이거든요. 이건 4학점짜리예요. 자, 2학년 1학기 때 들었습니다. 자, 해석비는 추가했겠죠. 자, 2학년 1학기 때 수학교육학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1학기는 제가 삭제를 시켰어요. 저런. 군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중단하고 잠깐 제가 갑작스럽게 복학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됐어요. 자, 회계 2를 듣습니다. 수리가 없고요. 자, 대견 2를 듣습니다. 수리가 없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얘랑 내용 똑같았거든요. 근데 얘가 다변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돼서 또 4학점을 듣고 3학점을 듣고 지금은 복수 해석을 또 듣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이거는 수학교 같고요. 자, 그리고 수리학부에서는 복소가 이제 원투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복소 1이랑 복소 2를
이것도 해석하기죠. 이것을 제가 수리각부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에서 들어야 돼요. 네, 실에서 건 따로 열리거든요. 4학년 과목으로 3학년인가 이제. 아무튼 이거 들어야 되고요. 실에서 여기서도 들어야 되고요. 도대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여기 실에서 해야 되고 다변수 들어야 되고 여기서 또 뭐 들어야 되냐? 그만 듣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해석과 과제하느라 좀 잠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말도 안 있는. 그러니까 저거를 다 들어야지 졸업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어이구야. 근데 왜 해석해요? 네? 해석학은 그 대학원 과목. 아, 교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해석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학을 하기 위한 인트로덕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Introduction to Analysis잖아요. 아니 저는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해석학을 아직 공부도 못했어요. 해석학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고어투서 이제 교수님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와가지고 자 다시 행복한 짓을 해볼게. 왜지 다시 불러와.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면서 이것을 차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소 한 개가 아니라 이제 2차원, 3차원 이렇게 넓혀가겠습니다. 저는 D차원까지 넓힐게요. 유한차원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D차원에서 제가 일단은 수열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자연수에서 이게 D차원으로 가는 이런 수열을 이제 유클리드 벡터의 이제 D차원의 그 수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D-디멘셔널 유클리디안 벡터.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거 다 가능하다는 거. 수에 날려서 이렇게 나열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D차원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1차원일 때는 딱 점 A를 잡아가지고 이 근방, 이 구간을 이 곱하면 구간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회피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D차원 넓혔어요. 이 벡터 V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하긴 해야 되죠. 저 귀찮아서 그냥 표시 안 한 거거든요. 교수님 중에 이거를 표시 안 했다가 이제 그냥 화내시는 교수님이 있으면은 표시 잘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하든지 다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런데 왜 너는 안 하냐? 싫어요. 물론 저희 김 교수님께서는 안 쓰시면 욕을 먹긴 합니다. 저도. 아무튼 여기 V가 있어요. 여기에 근방을 잡으래요. 그래서 만약에 2차원만 해봐도 벌써 재밌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오면 어떡한데? 이렇게 오면 어떡한데? 그래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공 같죠? 3차원이 공일 거고 이게 2차원이 머릴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D차원일 때 다 이제 볼이라 얘기를 해요. 물론 4차원 이상부터는 이제 이미지 형상을 할 수가 없겠죠. 4차원일 때 혹시 떠오르는 사람? 볼이. 4차원이요? 네. 4차원 볼. 쉽지 않은데요. 4차원 볼이 시각화 되시는 분도 있으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기하 교수님을 보이러 가십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수학책인데 그 칸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유클리드 안경을 끼고 태어났다. 저기 3차원까지밖에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그래서 슬픈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띄워놓고 D차원이고 또는 무한차원까지 확장해서 그 이론들을 펼쳐나가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의 욕망이죠. 이것이 수학자고 수학자가 대단한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려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사에서도 배워볼 수 있죠. 병행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학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 거고 만약 한문 해가지고 페이지상에 땄으면은 좀 심심할 때 제 이름이라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제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비싼 것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D차원까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타니까 이 구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볼 노테이션 소개할 건데요. BV over R 하면 이거 볼의 약자거든요.
일반적으로 열린 집합이 중요해가지고 열린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하고 V 사이에 이제 거의 절대값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리를 쟀을 때 정확히 노름이거든요. 하시는데 거리를 쟀을 때 그거에 R보다 작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V를 중심으로 하고 그냥 반지름이 R이. 그래서 R 반경에 이제 뭐를 잡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색칠한 거 이 원소들이 여기 해당되는 이 U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제가 오픈 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센터가 V고 이제 레디어스 중심이 V고 반지름이 R인 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노테이션에서 여러분께 책을 많이 보잖아요.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교수님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네이버후드 약자를 써서 그런 거거든요. 네이버후드가 어차피 열린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김긴계가 이러고 다른 책들이 이러고 저희 교수님 노테이션이 이것입니다. 전체 존경하는 교수님 노테이션 따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수리과학부에서는 전 이거 쓰고 다른 이제 회계주에서는 이거 쓰고 수교에서 이거 쓰고 있는데 뭡니까? 살려줘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CV 오브 R은 뭐냐면 등호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들을 다 포함시킨 거죠. 닫혀 있는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 볼의 약자 C를 따서 온 거고 이건 클로즈드 볼이라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없으시다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이거 빨랐다. 자 침착하고 자 벡터를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이 V를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수렴성을 논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더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싶다면은 양수 엡실론의 말을 잘 해볼게요. 자 주어진 엡실론을 이미 양수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거는 unarbitrary epsilon is given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어린지 모르겠지만 건대모 교수님이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글로 써야겠지만. 자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에는 모든 이 벡터들이 다 이제 V로부터 엡실론 근방에 이제 볼 안에 들어온다. 아무리 작은 엡실론 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 N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극한이 이제 V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리미트 VN이 V다라고 말하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어렵죠? 뒷차원리들을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일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V가 아니라 W도 되고 X도 되고 Y도 되고 엄청나게 많으면은 이게 이거다라고 등호로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이제 write 또는 denote 한다는 것은 유일성이 증명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유일합니다. D차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유일성 어떻게 증명하게 되냐면은 만약에 두 개 있다 가정해보자. 극한이 U1도 있고 U2도 있어. 재밌네. 근데 두 개 같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유일성 증명?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당연히 극한이니까 극한에는 정리 쓰면 될 거고 이 정의로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되겠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빨리 얘기해요. 드랍해주게. 죄송해요. 드랍은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마크를 읽어보시면 제가 이 프로포션은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미성공간이라고 말한다면 대충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거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라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행복 공간. 우리가 지금 해석기로를 다루고 싶은 그런 공간인데 그걸 넘어서서 미상 공간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이제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아닌 일반적인 그 수학적인 다른 본질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미상 공간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머그컵이랑 도넛이 같다. 사실 같은 게 아니라 위상적 성질이 보존되는 거예요. 어디가 같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달라요. 어디가 수학하는 생각 못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좀 엄밀하게 말하면 호벨 오피스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위상 동형 사상. 나중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미상 공간에서는 이 유일성 자체가 이제 극한의 유일성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유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 공간에 살고 있다니까 진짜.
당연히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고 특정 토폴로지에서 되고 특정 토폴로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차차 이제 이 전필 과목이 위성수학 원에서 공부하고 내가 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유일하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VN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누구한테 질문해볼까? 소연이 학생? 자,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직관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딱 찍었고 만약 이것이 여기 수렴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정의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점사의 거리가 이제 필요로 썼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거리고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빼가지고 거의 모르면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것을 좀 더 크게 이제 어차피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이것도 그냥 제곱했을 때 n 플러스 2의 제곱되는데 그냥 분자 줄여가지고 n 제곱으로 바꾸고 이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n 4제곱분인데 어차피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계산하면 n분 루트 6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민양수 에플론에 대하여 n을 이제 어떤 양수가 주어지는 간에 그보다 작게 이제 n을 키워가지고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시키는 걸 만들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3의 실험을 뺐다 하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렴이 어렵지 않죠? 딱 이해 안 됐다 손. 이상한 게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저 사인 때 0.3 곱하기 n이라 쓰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슬슬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은 여러분의 노테이션을 잡아줘야 돼요. 맨날 여러분들 이 첨자 두 개 달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이거 안 쓰는데 안 쓰면 이제 틀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벡터를 보고 싶은 거 아니라 이 벡터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벡터가 그냥 당연히 유치성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열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개만 뽑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뽑았어요. 그럼 그것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부분 벡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첨자가 이제 소수인 것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 3, 5, 7, 11, 13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 3, 5, 7, 11, 13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각각 N1, N2, N3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수공계를 쭉 만족시킨다는 그런 가정하에 결국 이것은 부분 벡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 있어요? 예시 보면 바로 편할 거예요. 자, AN이 n분의 1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nk는 2k 그러니까 짝수 번째만 뽑아내겠다라고 한다면은 a nk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k 제곱번 한다면은 당연히 1, 4, 9, 16, 2의 분모가 되는 이게 되겠죠. 물론 이제는 이 첨자가 이제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분 벡터의 식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것은 단위음이 동점이죠. 근데 제가 그거 반지름을 이만큼 줄일 겁니다. 점점. V에 이해 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다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n이 여기 때 1,0이 시작해가지고 슈슈 하다가 이제 원래 단위로 좀 돌아야 되는데 1점은 n제곱분의 1 때문에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회오리 되죠? 범민아? 잠이 오니? 그래 잘하자.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일단 디프리트 봅시다. 아니 저 안 죽일 거예요. 그냥 제가 죽겠지. 아니 뭔 말 하는 거야 그냥. 자, 근데 점이 이제 이렇게 시키는 말 이거 이건 알겠죠? 근데 그래서 4K 번째 4의 배수만 뽑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거 이렇게밖에 안 뽑힐 거예요. 실제로 식에 넣어봐도 여기 이제 이 값이 이제 4K 넣게 되면은 코사인 2파이 사인 2파이니까 1,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래프 이제 부분 벡터는 이제 오른쪽에서 쭉 가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반대로 4K 플러스 3을 하게 된다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 따라서 부분 벡터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부분 벡터를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수렴에도 수렴할까요? 네. 왜요? 네, 그렇죠. 한 부모님도 수렴해요. 네. 아, 놀랐어요?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명대사를 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극한이 V라고 가정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벡터를 가져오든 간에 그 부분 벡터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V로. 근데 이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된 거는 증명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보고 싶다면 이제 당연히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그 파일을 보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카운트 에그젠플은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도록 할게요. 전제 조건 일단은 수렴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렴이 되게 엄청난 조건이란 말이에요. 증명할 때는 이걸 알아야지만 앱슐로 있는 법을 사용하지. 그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알겠어. 종아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카운트 에그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이렇게 되면 다이버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니까 결국 같은 곳으로 이제 부분 벡터리 어떤 부분 벡터리든 같은 부위를 수렴한다는 얘기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홀수 번째만 꺼내보면 1을 가지고 1로 수렴합니다. 짝수 번째가 뽑는다면 마이너스 1만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두 개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그 리미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부분 벡터열이 다른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보인다면은 반대로 이 AN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2차원 예시만 보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구나. 밑에 다음 코트는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자 VN 있어요. VN이 이제 발산한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왜냐면 뺑글뺑글 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0K 그러니까 20의 배수로 이제 잡게 된다면은 얘는 1,0만 찍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고 자 만약에 모듈 20에 이제 모듈러가 이제 10대 모듈 그냥 이렇게 설명 안 할게요. 만약에 나머지가 이제 10일 때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일 때 값만 하시한다면 이거 마이너스 1,0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값으로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1이 끝났어요. 3시간까지 걸릴 줄 몰랐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복습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 가져와 주세요. 제가 이거 프린트하느라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프린터가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뽑힌 게 한 장만 뽑히는데 최소한 20초가 걸리는 그런 겁니다. 자, 한 장 뽑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20초 안에 솔직히 30초 걸려요. 괜찮아요. 그거 인사하면서 과제 많이 했어요. 자, 멋있죠? 자, 챕터 2로 가겠습니다. 챕터 2는 공간이고요. 오늘 공간 최대한 설명드리고 갈 겁니다. 집합은 안 하려고요, 그냥. 공간만 다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배우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학교라고 말한다면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이제 유클리드 디스페이스 여기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되게 해피해피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한차원 가면 되게 슬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차원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무한차원 어차피 다 미상수학 가서 배울 건데 미리 배우세요. 그래서 공간을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뭐부터 설명하지? 순서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그냥 작은 것부터 크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를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벡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난 선대로 공부 안 했다 아직 손. 네, 그렇군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수강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수강 안 해요? 수강 중인데 수업을 한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수업 많이 했.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알고 미적분학 배웠죠 그래도? 미적분학은 했죠. 미적분에서 이상한 선대 배웠죠. 그걸 선대라 부르는데. 네, 자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면요, 벡터들의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은 덧셈과 상수곱이 잘 정의되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부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모습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실제 맞아요. 실제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기하 벡터가 아니라 기하죠. 기하 시간에 봤던 그 벡터 선모들 여러 개는 그것만 이제 벡터가 아니라 그거는 이 벡터가 되는 거고, 실제로 행렬의 벡터예요. 행렬이 벡터 스페이스거든요. 행렬들이 모두 모이는 공간, 그게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함수 공간, 벡터 스페이스, 함수 벡터예요. 함수도 벡터고, 행렬도 벡터고, 수열도 벡터고, 벡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 벡터 스페이스이면서 거리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리라고 해가지고 놈을 정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놈드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가정 하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놈드 스페이스라 부르는데 노음 공간이라 부릅니다. 놈드 스페이스부터 이제 그냥 지금 다 무한 차원이에요. 예표가 다 무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놈드 스페이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노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노름이 p가 주어지는데 이제 p라는 값은 이제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점 0,1,0이 있고 여기 2,3,5가 있다 해봅시다. 이 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고 싶어요. 지금 말하자면 정확히 노름을 재고 싶습니다. 이걸 벡터 v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v에 노름을 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p 노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빼서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분의 1제곱 시킨 거 피타고라스 성립에서 당연하죠. 근데 그게 성립하는 공간은 우리가 네. 그건 안타깝지만 그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가능한 겁니다. 놈드 스페이스는 굳이 왜 제곱을 해야 돼요? 세제곱 시키고 더한 다음에 전체 이제 3분의 1제곱 시키면 안 돼요? 그것을 왜 거리라고 정의하면 거리예요. 아니면은 그냥 절대값 다 씌워요. 그중에 가장 큰 값을 그냥 거리라고 얘기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거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리를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p 노름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각각 빼요. 빼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2랑 5가 있겠죠. p 노름이 주었을 때 p제곱을 시킨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전체 이제 p분의 1제곱 시키면 이게 p 노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v의 p 노름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 노름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되고,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기하에서 배웠던 그 내적과 이제 동일한 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투노름 같은 게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놈드 스페이스에서는 p 노름을 재기 때문에 각각 어느 노름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게 돼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거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벡터 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0벡터란 말이에요. 왜냐면 0벡터가 있어야지 벡터 스페이스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곱했을 때 이제 계속 0이 되고 거기서 더해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0벡터가 무조건 이제 필요한데, 이 0벡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리를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놈드 스페이스에서 얘기한 것은 어떤 듯이 얘기를 펼쳐나가게 되냐면은 점인가? 만약에 제가 그냥 벡터의 노름이라 준다면 0벡터로부터의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사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0벡터를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끝났고 끝났겠죠. 지금 오늘 끝났고 곧 있으면 미국장이 열리겠죠. 그래서 미국장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자, 친구 없어요. 저 미국도 안 가봤어요. 근데 아무튼 친구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제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리 어떻게 질 거예요? 이렇게? 그냥 멘트 뚫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를 0베타라 가정한다면은 원래 노음 공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노음의 벡터의 차로서 이제 노음 계산이기 때문에 얘가 계산되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라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0베타와 관련된 그 논의를 하지 않고 0베타를 포함하지 않은 그런 거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리를 얘기한 게 매트릭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노드 스페이스는 포함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해졌지만 그래요. 이 정도로 하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 거리도 없이 만약 거리가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정의하는 그 이상한 공간이 이제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죠. 여기 거리가 없어요. 와우.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 사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엡실론 얘기는 해석하기에서 끝나요. 사실 그래서 수렴의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여기서 수렴한다, 이 알파로 수렴한다 얘기할 때 이 주변에 엡실론 금방 잡고 싶잖아요. 못 잡아요. 거리가 없으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임의의 오픈 집합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상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오픈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의 시작이 오픈으로 점프를 정의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따 살짝 맛보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완비라는 것을 할 거거든요. 근데 공간에서의 완비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는 그 이상한 스프리번 값이 다시 또 거기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간에서의 완비 같은 경우는 뭘로 얘기하게 되냐면은 재밌는 걸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거라면은 코시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또 이상한 용어 나왔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코시술이 나오게 되는데 코시수열은 사실 수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 공간에서 코시수열인 것만 보여가지고 수렴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게 저희 욕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이제 만약에 매트릭 스페이스면은 이걸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가 부르고 이게 논드 스페이스면은 이제 컴플리트 논드 스페이스 또는 이제 이것이 바너 스페이스라 부르고 만약 이게 이너 프로젝트 스페이스면은 힐버트 스페이스라 부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사실 저는 모든 건 단에 얘기해 있어요. 그걸 여기 다 써놓은 겁니다. 이제 먹으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했다가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다들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이거 보고. 아이 개요야 개요. 자 오늘 이것만 다 설명하면 오늘 마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G라는 것을 셋에서 가져왔을 때 자 이제 일단 덧셈을 정의할게요. 덧셈이 정의되고 G는 그룹의 합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2학년생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그룹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현대대수 시간에 이제 군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걸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와 Y 넣는다면 덧셈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은데 제가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X하고 Y를 더한 것과 Y하고 X를 더한 것 이렇게 교환이 있으면 좋겠다. 커뮤니티브 하면 좋겠다.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변화 법칙이 성립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하는지 상관없이 결과 같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어떤 여기 G의 원소 분쇄해가지고 어떤 Y를 가져오든 간에 그 Y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덧셈을 보존시키는 그 X라는 제로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0베터죠. 이게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기를 그 G에서의 영역하나다. 그래서 OG 또는 하고 현대대 시간에는 ED라고 부르더라고요. 현대대수도 아직 안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것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덧셈에 대한 영원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Y를 가져오든 간에
그것을 무언가 더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영역화하게 되는 이 친구가 되게 만드는 그 Z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 Y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Y라고 쓰고 그것을 이제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G에다가 이러한 덧셈 체계를 넣은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덧셈군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댑티브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디노티드 하는 거 얘기한 거는 당연히 하나는 유일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 있다 한 다음에 이것들 사용하면은 뭐 주는 다시 한번은 나옵니다. 시간만 있었으면은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저 되게 생각보다 엄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실 것 같고 자 만약에 근데 첫 번째 이거는 팀이 아니다 그냥 들어요. 이 덧셈 중에서 이게 사실 아벨리안 그룹이라 말하거든요. 왜냐면 이 첫 번째가 이제 안 되는 그룹이 넌 아벨리안 그룹이라 말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상수곱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곱셈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벡터에다 곱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곱, 그러니까 딱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상수를 원래 빌드에 넣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드라는 것은 아까 채였으니까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되고 사실 복소수도 돼요. 너무 더운데 잠깐 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데 실수만 들고 있으니까 이제 실수배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수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r 곱하기 v라는 그 값을 꺼내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 1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1을 곱했을 때 무조건 v가 나오면 좋겠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결합 법칙을 성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분배 법칙을 성립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3번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덧셈과 상수곱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3번이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킨다면은 그 곱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공간을 우리가 실벡터 공간, 왜냐면 실수를 했으니까 실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하면 실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을 벡터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4개, 여기 3개, 그러니까 7가지 공리들만 만족하면은 우리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0의 역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0벡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벡터가 되게 존재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0벡터가 존재해야지 덧셈이 존재하고 이 3번 공리가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유클리드 N 스페이스 그리고 이거는 매트리스를 모두 모아놓은 거거든요. n×n 행렬들을 다 모아놓은 이 공간 그리고 또는 실수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 또는 이제 모든 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 이 친구들이 다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 7가지 공리 만족하는 거 봐보세요. 괜찮나요?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도 괜찮아가지고 잠깐 좀 TMI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힘들 때는 좀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 공간을 이제 모든 함수 다 가져오고 모든 수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 벡터 스페이스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함수들 중에서도 연속함수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가지고 싶어요. 또는 저는 수열들 중에서도 그냥 되게 다루기 쉬운 함수 유기 수열들만 다루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가져오면 그 쓸데없는 애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근데 저는 그 애들만 가져와서 또 그 집과 또 벡터 스페이스가 되게 원해요. 원하세요? 네, 그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공간이 바로 무분 공간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덧셈과 상수곱이 잘 정리돼가지고 이것이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부분집합 이제 W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W 또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면은 그랬을 때 우리 이제 W에다가 그들의 연산 체계를 가져오준 이것을 부르기를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V
쉽게 말해서 부분 집합이 만약에 또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면은 이것을 이제 그 부분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시키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W에 대해서 다시 또 미국까지 공리를 얘기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맨날 덧셈과 상수곱에 닫혀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서브 스페이스인 거랑 동치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까지 공리를 만족시키는 것을 볼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W에서 벡터를 가져올 건데 뭐 가져오지? A와 B를 가져와서 해볼까요? A와 B를 가져오고 RS가 이제 실수를 가져왔을 때 그 여기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R 곱하기 A 플러스 S 곱하기 B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과 상수곱을 한 이 친구 있잖아요. 임의로 이렇게 만든 친구도 또한 이 W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0벡터가 있고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다시 들어간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게 이제 프로포지션이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지훈 쌤. 네? 자, 우리 선대를 열심히 너무했죠? 네? 선대를 열심히 했죠, 우리. 당신이요, 당신. 저요? 네. 자, XY 플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R3의 공간에서 서브 스페이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왜요? 저 0벡터 있고 0벡터 있고. 그다음에 저 안에서 그 합 X 벡터 Y 벡터를 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필드에서 상수 가져왔을 때 상수곱 할 수 있고 네. 아무튼 이거를 해봤자 어차피 여기 못 떠나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현성 학생. 자,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이거 Z축만큼 1만큼 올렸어요. 네. 이게 서브 스페이스입니까? 저 XY 표면에 올린 거예요. XY 평면을 Z축만큼 1만큼 올렸어요. 자, 도와주실 분. 자, 선배, 좀 기다려볼까요? 맞지 않아요. 자, 최하석 학생. 네? 서브 스페이스예요? 아니요. 왜요? 0이 없어요. 맞아, 0벡터가 있어야 돼 가능하죠? 여기에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면 이게 0벡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워도 될까요? 서버 스페이스의 예시들을 몇 개 아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중에 또 노테이션이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뒤에 한 번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수열 공간들은 이제 이름을 좀 붙이거든요. L, 2B는 오픈 L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은 자, 수열들을 가져오는데 유기 수열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유기 수열들을 가져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절대값을 스프링어가 수치했을 때 그게 유한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L, 2B는 오픈 L, 2B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왜 스페이스가 뭔지 얘로 서버 스페이스거든요. 이 수열 공간이 V의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C0 오브 N 또는 C나 오브 N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수열이에요. 이것도 수열이 이제 꺼내고 있을 텐데 이걸로 하자. 이걸로 했는데 이 친구는 극한이 0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인 걸 떠나서 유기인 것보다 더 강한 게 이제 극한이 0까지 가야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LP 오브 N입니다. 자, LP 스페이스라고 부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N을 가져오게 될 건데요. 무엇이냐면은 아까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모든 항들을 다 피제곱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한단 말이에요. 다 더해도 이것이 이제 유한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LP 스페이스의 공수다라고 말하고 사실상 이게 되게 이거보다 되게 더 큰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펌은 이렇게 되고 당연히 극한이 0이면은 6개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6개라고 극한이 0이 아니니까 펌은 이것도 만족하고 사실상
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은 제가 13강인가 어디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대충 이런 노테이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넘어와서 얘는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했는데 벡터 스페이스를 다시 정의하면은 덧셈과 상수곱이자 정의되고 연벡터가 존재하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무비에서 스페이스. 뭐요? 무비에서 스페이스. 여기 V 아, 괜찮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놈드 스페이스. 노음 공간에서 이제 진짜 노음이라는 거리를 잴 건데 거리 함수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짝대기 줄 써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노름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그리고 만약 어느 노음이 주어졌을 때 이 놈드 스페이스를 부를 수 있냐라고 한다면 공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분호식을 만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일단 만족시켜야 되는데 벡터들이 있습니다. 벡터들 U랑 V가 있었을 때 그것의 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거 두 개의 합보 길이의 합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삼각분호식이 하나 만족시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벡터가 있어요. 벡터 V가 있는데 V를 이제 R배 시켜가지고 이제 노음을 잰 거랑 아니면 원래 노음을 잰 거에다가 그냥 절대값 R배를 시킨 거 그게 두 개가 노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노름을 쟀는데 이 U라고 한다면 이 U만 표시한다면은 0벡터로부터 거리 생각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U의 노음을 쟀는데 0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U는 0벡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노음이 0 되는 것은 그게 U가 0밖에 안 된다. 이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살상이 두 개는 되게 very easy peasy합니다. 하지만 얘가 very hard합니다. 실제로 삼각분호식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 삼각분호식 어렵게 증명하는 것을 제가 구경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또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걸 생각했는데요. 정리하면 벡터 스페이스이면서 제가 이게 중요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요. 벡터 스페이스이면서 이 삼각분호식과 이제 실수에 그리고 이제 0벡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성립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놈드 스페이스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없으시면은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한 디스페이스 지웠네. 이 친구도 놈드 스페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름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P 노름 있죠. P 노름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게 될 거냐면은 절대값식에서 P 제곱 시킨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이제 P분의 1제곱 시켜요. 그럼 이것을 P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P가 무한대로 되거든요. 인피니 노름이라고 부르는데 인피니 노름은 여기에 맥시멈 값을 취하고 사실 디스페이스니까 이제 유한이라서 맥시멈이 된 거지 사실상 스프리머 값 취해야 돼요. 무한 차원이면. 그리고 왜 이렇게 두 개 따로 계산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얘를 P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내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조그맣게 이제 그냥 개미처럼 그냥 글씨들 써놨던 거고요. 대충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나 이해 안 간다 손.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아까 유클리드 부분만 했으니까 R2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2에서 노름이 주어질 수 있겠죠. R2로 놈드 스페이스니까. 자, 만약에 제가 2차원이니까 S, Y라는 것을 이제 논하고 싶어요. 이 노름인데 원 노름을 됐을 때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경우 이건 잘 안 넣어줘요. 이 경우라 S, Y 이것에 손노름을 됐을 때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영역과 S, Y 이것을 인피니 노름을 됐을 때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세 개가 다른 거 아시겠나요? 일단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투노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예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을 거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제곱을 시킨 것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무슨 방정식이에요? 원방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역 표시한 거는 잘 그렸죠.
이게 되겠습니다. 왜 웃어? 아니 단체로 내 나는 게 자, 근데 만약 원노름을 뜨잖아요. 원노름은 그냥 절대값에다가 1제곱을 시켜가지고 더한 다음에 1분의 1제곱 시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원노름은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리고 절대값 수치했을 때 이제 그 값들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가지고 영역을 표시해본다면은 그 양수음수 구분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고 보면은 이게 되겠죠. 이 공간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맞아요. 바로 되네요. 무슨 네, 이렇게 됩니다. 더 커졌죠? 정치적으로 내가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최대값, 이제 스프리머 값이라 얘기했는데 그 값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x도 1보다 작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y도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다루고자 하는 공간이 어떤 노름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스페이스를 정의했는데 우리는 이걸로 아직 아쉬워요. 왜냐 벡터 스페이스 0벡터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0벡터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거리를 정의한 것이 매트리스 스페이스입니다. 자, 매트리스 스페이스 설명드릴게요. 자, x가 쓰실 때 또 2학년생인데 이번에 d of x, y를 꺼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꺼내는 함수인데 완성시키기를 시메트릭, 그러니까 x하고 y 사이 거리를 재도 y하고 x 사이 거리 재는 거랑 같았으면 좋겠다. 아직 생판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는 x하고 y 사이 거리를 재는데 그게 0이라고 말한다면은 결국 두 개 같을 때밖에 없으면 좋겠다 라는 거와 여기도 마찬가지 삼각분원식에 성립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킬 때 우리 거리 공간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리니까 정의예요. 그냥 정의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고, 자, 저한테 이런 질문 들어거든요. 왜 하필 이 세 개냐라고 말한다면은 네, 궁금하신가요? 미리 추천을 드리자면은 안 궁금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거리를 정의하자 해가지고 만든 거고 여러분이 계약 시간에 많이 나왔을 텐데 사실 이게 왜 이 세 가지냐라고 말한다면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수학 잘하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엄청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논리를 끝에 나온 게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그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고민을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자들의 그 고민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봐라는 주제입니다. 걸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다행이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개는 만약 그러고 싶지 않다면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데도 거리를 정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 좋은 게 놈드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아니, 벡터 스페이스가 안 돼. 놈드 스페이스는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돼요. 왜냐면은 이 x와 y 사이 거리를 두 벡터 x하고 y 사이 차의 노름으로 재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두 개가 이제 함축되게 똑같이 돼가지고 이것도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 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도 이제 그 위에 있는 세 가지 공리를 다 만족하거든요. 얘도 만족하고. 자, 만약에 dx 곱 y를 만약에 두 개 같으면 0, 이건 당연하죠. 같으면 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다르면 무조건 그냥 다 1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0 또는 1밖에 없어요. 근데 같을 때만 0이고 다르면 1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재미있는 게 위에 있는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상 거리 공간이라 말하게 되고, 이것을 그래서 어디 쓰냐라고 말한다면은 발레를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실생활에 언제 쓰냐라고 말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기다려요. 여러분 지하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해봐요. 지하철 이게 몇 킬로미터인지 알죠? 그냥 한 정거장 모르죠? 한 정거장 여기 있으면 한 정거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하철 그 한 정거장이랑 그 단위가 이제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온 거예요. 같은 건요, 다른 게 이런 걸로.
있어야지 여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약간 이산 수학 같은 그런 논리가 좀 있어야겠지만 대충 이상 거리 공간은 약간 이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마지막으로 내적 공간. 내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내적 공간에 대해 투노론과 관련된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되고요. 또는 시메트리 무조건 만족시키고 왼쪽에 이제 A, B 시켜가지고 더한 거는 이제 그냥 각각 이제 빼가지고 계산한 거와 같다. 선언적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레프트 리니어라고 부르거든요. 리니어라고. 대신 왼쪽으로 되니까 이제 레프트 리니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수여서 되긴 하거든요. 얘를 쓰면은 얘를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제발 그러지 말자고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루면은 여기에 발을 씌워야 돼요. 컨주게이트를 씌워야 돼요. 힘들죠? 제 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노름의 이제 분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0보다 크고 같고 또한 이제 0인 거는 0베터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 0베터가 아니라면 항상 0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지티브 데피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또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이것을 실내적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왜 얘가 이 놈드 스페이스 만족하는 투노름이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의 그 내적 공간을 주어졌을 때 거기에 노름을 잰다면 노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제 놈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세 가지 공리를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분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노름 여기 2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나요? 이런 건 여러분들 학부 생활에서 다룰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다룬 거예요. 저는 이거 강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시연 때도 이거 했거든요. 서시연 때 이거 하잖아요. 약간 미친 사람 소리 들었는데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자, 이건 좀 설명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컴팩트를 설명하기 위해, 컴플리트를 설명하기, 완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공간에서 완비성이기 때문에 코시어를 그렇게 되거든요. 자, 코시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러분들 엄밀하게 다뤄봤자 어차피 2학기 때는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굴 또 공격하지? 신입 회원들 좀 하고 싶은데. 자, 다들 네, 왜 웃으시죠? 수인아 쌤? 네네네. 네, 이거 수렴해요? 하죠. 왜요? 리플렛 테스트. 잘못 걸렸다. 잘하는 사람이네. 네 맞습니다. 얘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해요? 이편에 무슨 파이 몰라요. 영어로 쓰려면 합은 아니죠. 네 이거 값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에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논하고 싶은데 이걸 논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수렴의 정의를 활용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n번째까지 구분하면 제가 이제 SN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SN의 극한이 어디로만 있겠죠?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표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는 것을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SN과 알파 사이에 이제 차이 절대값을 재야겠죠. 근데 이거 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워서 이제 지난번에 알파를 추측할 수 있었겠지만 미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파를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얘가 여기 수렴한다는 그것을 이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고등학교 때 이거 안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알아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수렴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수렴을 해. 그 뭔지 모르게 수렴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은 얘를 모르지만 이 SN이 어디론가 몰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몰려간다는 얘기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코시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시열인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더 낮은 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에플론의 리미앙스 에플론에 대하여 특정 n을 끊어요. 그랬을 때 그 n보다 큰 두 자연수 mn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 xn과 xn 사이의 거리가 이제 epsilon을 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것을 코시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렴의 정의를 살펴본다면은 알파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민형수 에플론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만족시키기를 n보다 크거나 같은 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 있는 xn과 알파 사이의 거리가 에피론으로 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수렴한다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수렴이고 이거 코시열이에요.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자, 지금 엉터리 걸린 건미너스. 얘는 코시열이라는 뜻이고 얘 수렴하는 연애의 뜻입니다. 코시열은 수렴할까요? 네. 그래요? 자, 수렴하는 연애 코시열일까요? 아니요. 네, 둘 다 틀렸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수렴하는 연이 코시열이 돼요. 왜냐 그 알파를 딱 이제 그 여기 있는 x의 의미를 딱 잡아버리면은 그냥 딱 이제 코시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코시열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하게 된 거냐면은 코시열의 의미는 밑에 제가 자 코시열입니다. 제가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있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A1, A2, A3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코시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딱 특정 시점 n을 끊어가지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의로 어떤 거 두 개를 적든지 두 개 사이 거리가 epsilon을 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에 수렴한다는 것은 특정 시점 n 끊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어디론가 다 간다. 알파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확실히 코시열이 또 이제 약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이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 이 알파를 지정하지 않고 두 개를 임의로 가져와가지고 두 개 사이 거리를 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는 것이 아니라 이제 SN과 SM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A의 M 플러스 1부터 AM까지 더한 걸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수에서 되게 종용이하겠네요. 완전히 코시열이. 이게 에피론 쓰다라는 것을 보인다면은 이 SN이 코시열인 것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수렴하는 연이 안 되죠. 코시열인 걸 보이기 쉬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얘라고 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얘만 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공간에 집중합니다. 특정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공간에서는 이 코시열이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다른 행복 공간, 그 공간에서는 이 코시열인 것만 보여도 그게 수렴하는 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이제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 완비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완비 공간이 주어지면은 코시열인 것만 보여도 이 수렴하는 열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완비 공간이 무엇이냐면은 실수, 실파. 그리고 일단 그래서 매트리스 스페이스 중에서도 완비인 것을 완비 거리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롬드 스페이스에서 완비인 것을 바너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내적 공간에서 완비인 것을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용어는 물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 물리학하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는 무조건 완비인 것만 다루거든요. 물리면서 되게 신기한 것을 모든 함수가 해석 함수면서 이 모든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모든 연속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되게 재밌는 공간이죠. 절대 가도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게 유클리드 D 공간 이거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기론에서 많이 배우게 돼 이 공간이 완비예요. 이 완비를 증명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아까 해석하기에서는 이것만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난 코시어만 버릴 거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상한 것들 수요 공간 있죠? 이 수요 공간도 완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였어요. 우리 일단 이것만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완비가 된다. 좀 괜찮아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열이 뭔지 이해갔죠? 수렴하는 열은 코시열이 되지만 코시열이라고 무조건 수렴하는 열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시열인 것만 봐가지고 수렴하는 열이 되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이제 그냥 완비 공간이라 부를 거고, 완비 공간에는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해머 공간은 코시열인 것만 보여도 된다. 그 나중에 그 무한 차원에서는 완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조건이 나올 거예요. 문제 조건 쓰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 완비인 거죠. 괜찮나요? 그리고 완비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정리를 활용해야 될 텐데요. 그 정리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명에 많이 나오는 정리가 있어가지고 그 정리를 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잠깐 재미있는 얘기만 또 하고 이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보세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주자. 정시 퇴근시켜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그게 띠오링이 뭐냐면요. 이름이 길어서 쓰고 싶지 않는데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띠오링. 자,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띠오링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철자를 모르실까 못 적으신 분들 있을까 봐 제가 말해봤어요.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입니다. 아, 써드려요? 자, 영어는 제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영어 성적 보면 되게 놀라실 겁니다. 제가 고3 때 국모 성적이 영어 5등급이었거든요. 물론 수능은 2등급이었지만 뭔데? 여러분 기분 나십니까? 당신 혹시 88점에 서른 뭐 아시나요? 와. 89점. 저 80점. 저거 부럽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집합 S를 다룰 건데 이 집합 S가 바운디드예요. 바운디드 아까 배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클리드 공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바운디드고 만약에 이 집합의 크기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무한계예요. 무한계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미안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왜냐면 극한점을 설명 안 했는데 극한점을 얘기를 해버렸네 제가. 아, 바보다 바보. 아. 극한점은 뭐냐면은 자, 이게 괜히 이거까지 하면 돼. 극한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의 어느 엡실론 반경에 볼을 줬더라도 항상 여기에 그 원소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S의 원소가 무조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엡실론을 작게 잡아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거기에 무조건 X를 제외한 원소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X라는 점을 극한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항상 저랑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되게 무서울 수 있겠지만 좀 호러물이 아니라 귀신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플이라 말합시다. 그냥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아닌 사람을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고리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솔로라 생각하면 되겠죠. 솔로 B 아닙니다. 아, 다들 왜 그러세요? 그냥 빛이. 자, 그리고 마지막 7. 왜 그러세요 다들? 재밌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니, 많은 얘기 못해요. 어차피 왜냐면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이해 못할 텐데 오픈셋이라는 것을 아직 도입하지 못했는데 오픈셋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대충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어차피 지금 증명도 안 하는 거 어차피 이성공은 안 다룰 건데 물론 수도로 한번 제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안 하게 돼가지고 그 오픈셋의 성질이 있어요. 오픈셋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오픈 인터벌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열린 구간. 그것을 일반적으로 집합에서 오픈셋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셋을 모르는 분들은 오픈 인터벌 그냥 열린 구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공집합의 전체 집합은 이거는 오픈셋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두 오픈셋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합집합시키면 오픈셋이 됩니다. 실제로 무한 합집합시켜도 이제 오픈셋이 돼요. 여기 교집합을 시켜도 오픈셋이 되는데 이것을 무한계 시키면 안 되고 유한계이기 때문에 이제 교집합시키면은 오픈셋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을 일단은 처음 스페이스로 도입하는 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예요. 거리를 정의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S가 셋일 때 우리가 T라는 것을 도입하게 될 건데 T라는 것은 X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모든 부분 집합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파워셋이라고 부르잖아요. 역집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X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거기에 있는 그 부분 집합을 T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 표기를 쓰긴 하는데 부분 집합 개수가 이제 2의 n제곱 이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걸 쓰긴 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T가 이제 존재해요. T는 이제 집합들이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공집합가 X가 공집합이라 X, 예, T에 들어가면 좋겠고, 만약 T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무한합집합도 T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두 개 있을 때 그 두 개 교집합시켜도 이제 T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T에서 유한계 꺼내가지고 그 교집합시켜도 T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면은 아까 말했던 오픈셋의 거의 성질과 똑같죠, 거의. 그랬을 때 이 T를 말하기로 T를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T를 위상이라고 부르고 이 위상이 주어진 공간을 위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T의 모든 원소들을 다 이제 오픈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픈셋의 맥락과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대신 거리가 없어요. 이미 애초에 스페이스 정의를 이제 거리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위상수학 공부하자면은 거리를 도입할 수 있는 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매트리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위상에서 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건 투집합 분리 가능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그 분리 가능한 것을 이제 그 하우스 드로퍼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공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괴롭힐 그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위상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위상에서는 미리 얘기 드릴게요. 이런 예시들 다 외워야 됩니다. 오 쉣. 자, 그래서 이해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 파워셋 모든 거 다 공집합과 전체 집합밖에 없어요. 이 T1 그러면 다 만족하거든요, 위에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리비얼 토폴로지, 그냥 자명 이상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이상 이상이 아니라 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상 이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다 모아놓은 거. 이 이상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발레를 만족시키죠. 여유한 이상인데요. 대충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집합을 가져왔어요. 여유한 이상의 집합이 있으면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얘가 이제 카운터레인지 이게 원소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얘 여집합에 원소가 있겠죠. 이 원소의 개수가 항상 이제 파이나이트 개를 만족시키면은 이것도 위상이 돼요. 또는 이제 따로 파이나이트가 아니라 카운터블 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위상이 돼요. 그것을 이제 파이나이트 커플링버터 토폴로지 또는 이제 카운터블 커플링버터 토폴로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신났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주얼 토폴로지 그러니까 이제 유주얼 매트릭으로 주어진 그냥 들으세요. 교양처럼 들으세요.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이제 보통 이상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밑에 있는 하한 이상이라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대충 여러분들 흥미 돋구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죄송스럽지만 아는 사람들한테 흥미 돋구는 거예요 지금. 자, T가 보통 이상이어가지고 T 위에 있는 원소들을 대표적인 예시 들어드리자면은 열린 집합이라 했죠. 이 여기들은 그런데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열린 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만. 그리고 근데 로얼 리밋 토폴로지라는 것도 이게 토폴로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친구도 당연히 이제 토폴로지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이상하죠. 얘도 토폴로지에 속해요. 얘도 열린 집합이에요. 여기에서.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얘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2학기 내용을 다룰 거라서 이런 건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x축에 자 유저 토폴로지를 두고 여기 로어 리밋 토폴로지를 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속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연속 함수 아니에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연속 함수에서의 되게 특징의 성질이 뭐냐면은 f가 연속이면은 이것도 미상에서 확립하거든요. f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은 u가 오픈일 때 오픈셋을 가져왔을 때 f 인버스 u 그러니까 역상을 가져와서 이 친구도 오픈이 돼야 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성립하는 것 성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얼리밋 토폴로지에서는 이렇게 여기 닫혀있고 열려있는 이걸 잡아도 여기서는 바로 이제 열린 그 오픈셋이란 말이에요.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역상을 가져와요. 역상 가져오면 여기 닫혀있고 열려있는데 이 친구는 절대 여기에서 열려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not continuou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이제 유저리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뭘로 갖고 오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직선을 이따구로 그어버리면은 이게 역상이 이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결국 반대가 열리죠? 얘도 다 오픈이에요. 그래서 다 오픈이기 때문에 로얼리 토폴로지에서 오픈이기 때문에 not continuous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은 여러분이 한 요소성, 그러니까 에플론 델타를 형 같은 거 우리 정의하고는 요소성이 있잖아요. 그 연속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얼마나 중요하지만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공간을 설명드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연속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여기서 연속을 얘기해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속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적이 오른다. 정적분인가? 엄. 아,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사진 찍을 거예요, 저희. 알았어. 혹시 그러면 배경사진 적은가요? 이걸로 할까요?